타조가 돌 먹는 거거든요. 응? 먹는 건지 그냥 쪼기만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진짜 먹는 거예요 이거? 일단 돌을 먼저 먹여보고 이제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타조 농장에 전화해 타조에게 돌을 주는지 여쭤보았는데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그 타조한테 돌을 먹이는지 궁금해서 전화드렸거든요. 어떤 걸 먹인다고요? 돌이요. 돌멩이. 돌을 먹이시나요? 일부러 먹이지는 않아요. 돌을 안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농장을 찾아서 한 번 더 전화를 해보겠습니다. 돌을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일부러 이렇게 배식을 하기도 하나요? 흙에서 키우니까 얘네들이 알아서 주서 그냥 일부러 넣어주고 그런 건 없습니다. 돌을 따로 주지는 않는데 타조들이 바닥에 있는 돌을 알아서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타조의 돌 먹방을 찍어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돌을 챙겨서 농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돌이에요? 현무암이고요. 이게 작아요. 너무 날카롭진 않은데 조금 울퉁불퉁한? 안 부서지는 단단한 돌을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크기도 이런 돌을 고르신 거예요? 구글에서는 걔네들이 뭐 10cm 크기인 것도 먹는다고 하긴 하는데 10cm요? 네, 10cm도 그냥 꿀떡꿀떡 먹는다 하더라고요. 걔네는 해외 타조인 것 같고 우리나라 애들은 뭐 돌을 따로 안 준다고 하니까 그냥 3, 4cm가 좀 적당하다라는 글이 있길래 그거 맞춰서 돌을 샀거든요. 이곳은 춘천에 있는 한 타조 농장인데요. 저희는 바로 농장 사장님께 평소에 밥 주는 것처럼 배식을 부탁드렸습니다. 자, 먹자. 오, 너무 잘 먹는다. 타조들이 양배추를 먹을 때 사장님 손을 막 무는 겁니다. 타조에게 손으로 돌을 주고 싶었지만 베테랑도 타조에게 물리는 걸 보니 차마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한쪽에 돌을 넣어두고 타조가 먹는지 안 먹는지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무서운데? 이게 무는 게 입을 미안해. 얘는 무서워서 도망가잖아요. 무서운 걸 예. 미안해. 처음에는 타조들이 돌에 관심을 좀 보이더라고요. 뭘 먹었어 금방? 풀 먹었어요. 풀? 아이고. 돌 사이에 있는 양배추만 쏙 빼먹더라고요. 심지어 돌을 밟고 지나가기까지 했는데요. 한참을 더 기다려봤지만 타조의 돌 먹방은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안 먹었거든요, 아예. 얘네들이 한번 물었다 뱉었다 하더라고요. 먹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냥 이게 뭔가 궁금해서 쪼아보는 것 같아요. 영상에서는 분명히 타조들이 돌을 먹었는데 왜 우리가 만난 타조들은 돌을 안 먹는 걸까? 혹시 이 농장에 있는 타조들만 그런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 다른 농장도 알아봤는데요. 타조에게 굴껍데기를 배식한다는 농장이 있는 겁니다. 굴껍데기를 먹으면 돌멩이도 먹지 않을까? 저희는 해당 농장에 연락해 찾아갔습니다. 충북에 있는 한 타조 농장인데요. 타조를 구경하고 체험할 수 있는 동물원 개념보다는 타조를 사육한 뒤 분양 보내는 농장이었습니다. 굴껍데기를 배식한다는 설명처럼 농장 입구부터 굴껍데기들이 잔뜩 쌓여 있었는데요. 저희는 바로 굴껍데기 배식을 부탁드렸습니다. 굴껍데기를 한 입에 삼키더라고요. 커다란 굴껍데기를 씹지도 않고 목에 스냅을 줘서 꿀꺽 삼키는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굴껍데기를 저렇게 잘 먹는다면 우리가 가져온 돌도 먹지 않을까? 이번엔 저희가 가져온 돌을 한번 줘봤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관심이 없는 겁니다. 처음 보는 돌이라 낯설어서 그런가 생각하던 찰나 뭐가다! 뭐가다! 잘 먹는데요? 드디어 타조가 돌을 먹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봐도 신기하더라고요. 돌 먹방 직관에는 성공했지만 보다 보니 궁금하더라고요.
타조는 대체 돌을 왜 먹는 걸까? 먹어도 괜찮은가? 위가 찢어지진 않을까? 배출은 어떻게 되는 걸까? 궁금증이 계속 커져가 저희는 교수님을 만나 여쭤보기로 했습니다. 타조가 돌을 먹는 이유가 있나요? 타조 같은 경우에는 이빨이 없기 때문에 조류가 이빨이 없죠. 그래서 돌을 삼켜서 그 위 내에서 물리적으로 소화를 돕기 위해서 이제 돌을 삼키죠. 그리고 소화기관 자체가 뭐 쉽게 얘기해서 한 두 개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선위라는 게 있고 근위라는 게 있는데 삼킨 돌들은 이제 근위로 가게 됩니다. 선위에서는 화학작용, 소화 효소들이 나와서 화학적으로 이제 소화를 하는 그런 과정이 생기게 되고 거기서 넘어가서 이제 근위로 가게 되면 근위에서 물리적인 작용을 통해서 소화를 돕게 되는 이중으로 이제 되는 거죠. 사람은 먹으면 저작을 해가지고 침하고 같이 섞이면서 화학작용과 물리작용이 같이 이루어지잖아요. 이제 타조 같은 경우에는 선위에서 화학적인 작용을 하고 근위로 넘어가면서 물리적으로 소화 과정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 위석이라고 하거든요. 삼킨 돌을. 그 위석이 근위 내에서 물리작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근위 자체도 조직이 되게 두껍고 근육이 발달해 있는 그런 모양새를 가지고 있죠. 타조처럼 이가 없어서 돌을 먹는 동물들이 또 있나요? 타조 이외에도 기본적으로 이제 조류 같은 경우에는 이빨이 대부분 이빨이 없죠. 그래서 많은 조류 종들이 그렇게 위석이라고 하는 돌을 삼키는 행동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뭐 비둘기라든지 뭐 닭, 뭐 칠면조 정말 많은 다양한 조류들이 크든 작든 돌을 삼키는 그런 행동들을 합니다. 닭똥집 아시죠? 닭똥집이 근위예요. 그러니까 타조는 이빨이 없어 음식을 씹어 삼키지 못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선위에서 화학작용을 통해 음식을 부드럽게 만들고 2차적으로 부드러워진 음식을 근위로 보내 돌과 마찰시켜 잘게 쪼개 소화한다는 말씀이었죠. 그리고 근위는 두꺼운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어 날카로운 돌이 들어와도 다치지 않도록 발달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 더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요. 돌을 먹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날카로운 돌멩이들을 어떻게 배출해내는 걸까? 돌멩이를 배출하는데 문제는 없을까? 근위 내에 이제 정체를 하면서 물리적인 작용들을 계속 하게 되면 그 안에서 이제 돌들끼리 이제 부딪힌다든지 하면서 계속 이제 연마가 되겠죠. 그러면은 산에 있는 돌들이 뾰족뾰족하고 강으로 갈수록 돌이 조약돌이 되고 맨들맨들해지고 작아지잖아요. 체내에서도 그런 작용들을 계속 하기 때문에 둥글고 작아지게 되거든요. 결국에는 사이즈가 당초보다 점점 작아져가지고 배설을 하게 되는 그런 프로세스로 가게 되죠. 자연계에서는 뭐 조약돌이 만들어질 때처럼 풍화작용을 거쳐가지고 그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되는 과정이 자극이 미미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 소화 과정 중에는 매일 계속 그 대사 과정에서 돌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완모가 된다라든지 이런 물리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더 짧게 걸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럴 수 있죠. 결국에는 동물이 적응을 하는 거거든요. 인위적인 환경에 들어가니까 그거에 따라서 먹이 자원도 먹이도 달라지게 되고 거기에 맞는 행동 습성이 적응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친구들이 또 환경이 변하면 원래 진화를 해왔던 그런 행동들이 또 다시 나올 수도 있겠죠. 아무리 산에 짐이 진수성찬이 있어도 나는 누룽지가 좋으면 누룽지만 먹을 거고 김치 없으면 밥을 못 먹는 사람은 꽃등심이 나와도 김치만 먹을 거고 거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고 하잖아요. 소화를 위해 돌을 먹는다는 타조. 앞으로 타조가 돌을 씹어먹는 걸 본다면 이상한 걸 먹었다며 걱정할 게 아니라 아, 지금 소화가 잘 안 되는구나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